어제 그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건넨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선고가 더 높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부는 그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를 하고 1억 8천여만 원을 추징을 명했는데요. 그 민중기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그러니까 전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그 통일교가 준비한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이제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는 건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에 김건희 씨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세 가지 사치품이 김 씨에게 전달된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도 2022년 4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죠. 가장 먼저 전달된 그 800만 원대 샤넬 가방은 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선 축하 선물이라는 이제 김건희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어제 이진관 재판부는 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도 알선 수재가 성립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통일교의 특정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통일교 사업을 위해서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이제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한다는 걸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통일교를 이용을 하고 상호 공생 관계에 이르게 됐다면서 전 씨의 알선으로 정교 유착이 발생을 했다고 지책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그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된 점을 바탕으로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특검이 구형한 것보다 선고가 더 높게 나왔어요. 이유가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단순한 금품을 건네서 받았던 금품 수수 사건으로 규정을 짓는다라면 이 특검 측에서 구형한 구형량 내지는 그보다 못 미치는 선고 형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 정부와 관련된 정치권과 관련된 권력이 결합된 그런 비리 사건이다라는 시각이 존재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비리형 권력형 사건으로서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짚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통일교가 이렇게 금품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내가 뭘 원한다라는 것을 건네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목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건넸다라는 판단이 존재를 했고요. 여기에 비선 인맥 이 연결 구조가 존재한다라는 시각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매개가 돼서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건진법사 그리고 통일교가 결국엔 이 상호 공생 관계다라는 부분도 인정이 됐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법적으로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실관계, 어떠한 범죄 행위를 했느냐도 보지만 양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이러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라든지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권력이 결합한 그러한 성격의 범죄인지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단이 필요하다라고 이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구형량에 넘어서는 이 선고 형량을 선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봤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넘어간 금품이 샤넬 가방 첫 번째, 두 번째가 있고 목걸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 1심에서는 첫 번째 샤넬 가방은 인정이 안 됐고 이번에 전성배 씨 1심에서는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중간에 심부름한 사람이 금품을 받은 사람보다 더 높은 선고량을 받는 게 말이 돼?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이 선고 형량의 경우에는 전달자가 물론 과한 형을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내가 이 사건을 주도한 주도자로서 단순한 전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있어서 핵심 당사자인 경우에는 더 중한 형량을 선고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이 항소심에 가서 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은 아예 유죄와 무죄로 갈린 그 가방 하나가 있거든요. 8천만 원 상당의 가방에 대해서 800만 원 상당의 가방에 대해서 지금 한쪽은 유죄, 한쪽은 무죄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항소심에 가서 이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 서로 인용한 판례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로 바라본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어떠한 알선 수재라고 한다면 청탁의 내용이라든지 알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야 되는데 그러한 단계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다른 금품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유독 이 가방 하나에 대해선 무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건진법사 점성배 씨에 대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묵시적인 청탁이어도 무방하다라는 사실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명백한 어떠한 이 청탁이 오고 가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금품이 수수된 이후에 당선자 신분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이후에 이 알선 수재에 해당하는 청탁이 이루어지면 무방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두고 법리적인 시각 차이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인 시각 차이의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항소심 아니면 대법원에 가서도 얼마든지 수정이 되거나 정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항소심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십니다.